그럼 혹시 만약에 장마철에 만약에 밖을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디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나요? 통창에 있는 카페든 숙소든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셔라. 그게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비 오는 날 내가 보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창 밖이 보여야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안녕하십니까. 쪼경랑 팟캐스트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친구인 정수민 씨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간단한 한 줄 요약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지후 친구 정수민이고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야깃거리가 많은 수민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약간 엉뚱한 라이프 스타일 관련한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 이게 올라갈 이제 내일이면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서울에도. 그래서 이 장마와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산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산을 우산으로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지팡이로 짚거나 가끔은 한 손 무기로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우산 중에 긴 우산이 있고 짧은 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민이는 둘 중에 어떤 우산을 더 선호하는지, 장우산의 장단점, 단우산의 장단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은 먼저 저는 장우산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크기가 커서 비를 이제 좀 더 많이 막아줘서 장우산을 선호하는 편인데, 우리 수민님은 어떤 우산을 선호하나요? 저는 논외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선호한 건 우비인데요. 예상 못했죠. 와. 저는 우비를 갖고 다닐 정도로 우비를 좋아하는데, 사실 우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내기 어려운 아이템이긴 해요.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에요. 우산은 막아주지만 우비는 내가 젖을 위험은 있지만 그날의 비를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어서 가끔 객기를 부리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장우산과 단우산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선호하는 거는 장우산이긴 해요. 왜냐하면 장우산이 더 간지나요. 펴질 때 맞아, 펴질 때. 팡 하고 이렇게 멋있게 펴지는 맛이 있는데, 단우산은 이제 여러 번 접힌 걸 피는 거기도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우산을 접을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 장우산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데, 이 단우산이 피는 건 괜찮은데 이 접을 때 요즘은 좋은 게 있어서 원터치로 그냥 누르면 접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아시죠? 그 버튼 눌러야 위에 우산 꼭다리 위에 눌러야 들어가는 거. 그래, 잘못하면 거기 손 찝히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우산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물론 단우산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비가 막 장마 때처럼 엄청 많이 오면은 조금 안 좋아도, 만약에 잠깐 오늘 소나기가 있다더라 이러면은 그때는 잠깐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기 좋은 게 단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우산이 뭔가 좀 더 개성적인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뭐야 저건? 가끔 보면 저게 양산인지 우산인지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단우산은 약간 장점은 그런 거,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하지만 손 찝힐 위험이 있다는 그게 아주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장우산의 장점이나 단점 한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단 우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팩트하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도 있고, 또 모양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다양해서 다른 사람들과 바뀔 확률이 장우산에 비해서 적습니다. 장우산은 이제 어디 실내에 들어가면 꽂아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바꿔치기 당할 확률이 높은데, 단우산은 그럴 확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우산의 장점이자 장우산의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장우산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우산이 우리가 둘 다 선호하는 건 장우산이지만 단우산의 또 다른 장점은 양산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비가 오지 않아도 햇빛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우산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장우산의 장점은 이거를 장점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호신용 뭔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한 손 무기는 그 유전자에 각인된 거다. 그런 기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한 손 무기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로 손에 쥐고 있으면 되게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꼬마 남자애들 아무도 안 가르쳐도 숲에 들어가면 막대기 하나 짚고 그 나무에 툭툭 쳐본 다음에 이거 단단하 하면서 이거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유전자에 각인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막대기 드레스랑 비슷하게 장우산도 약간 길이가 대충 맞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주다 보니까 장우산을 딱 들면은 뭔가 그 안정감이 드는 때가 있어요. 딱 들었을 때 뭔가 위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괜히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에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장점인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장우산이 좋은 이유는 간지가 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명품 차들, 좀 비싼 해외 차들은 이제 장우산, 그것도 큰 사이즈로 항상 이렇게 패키지처럼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우산이었다면 약간 좀 간지가 떨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으로 쓸 수 있고,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 진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골프우산처럼 그렇게 좀 거대한 사이즈의 장우산이 확실히 훨씬 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비를 막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기능성 면에서는, 제일 기본에 충실한 기능성 면에서는 또 장우산을 따라올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올 땐 장우산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홀딱 젖어버리니까. 가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비 많이 오는 날에 단우산 들고 있는 사람들 2명이서 그거 머리만 넣고 뛰어가는 모습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되는 수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은 장우산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우산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진짜 단점은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역에 몇 번을 두고 왔는지 모르겠고, 특히 비 오는 날 술집에 가면은 내 우산이 투명하거나 검은색이면은 이게 없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다 이제 술 먹고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뭔지 몰라서 아무거나 들고 가고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그런 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왕 우비 얘기가 나온 김에 우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비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꼬마 애들 입는 노란색 우비부터 아니면은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비닐 우비, 그런 거 입고 막 페스티벌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우비를 선호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우비의 매력을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들고 다니는 우비의 디자인은 좀 패셔너블한 편입니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어떠한 옷에도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비옷 우비고요. 이제 우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hands free, 그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항상 우산을 들고 있거나 우산을 들고 다니게 되면 한쪽 손은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옷을 많이 입고 다녔고, 가장 큰 매력이라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몸으로 비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비를 쓰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얼굴이 난리가 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캡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해서 시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눈을 못 뜨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 우비는 이게 후드처럼 써도 그게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 꿀팁처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비로 중무장을 하면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흔한 우비 말고 정말 다 꽁꽁 싸매게 해주는 그런 우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생존 물품 같은 그런 느낌의 뭐 아니면 밀리터리 관련한 우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건 정말 입고 있으면은 뭔가 안정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추운데 안에서 이제 열이 이제 못 빠져나가니까 이제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천하무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완전 몸에 그 하나도 안 젖게 해놓은 그런 우비를 딱 입고 장화 딱 신고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딱 걸어가면은 사람들은 막 우산 들고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그게 참 어떻게 우비의 매력인 것 같고, 다만 만약에 너무 입 찝찝하고 그 다음에 습기 차고 찝찝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랑 그 벗고 입고 이런 걸 너무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비를 조금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중무정한 우비를 하는 거는 비 오는 날 야외를 생활을 감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 오는 날에 뭐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딜 걸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 오래 걸을 때는 사실 우산 쓰는 것보다는 우비 쓰는 게 맞으니까요. 사실 우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의 우비 사용은 사람들이 그 찝찝한 것 때문에, 왜냐면 우비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비가 와서 썼을 때 그 우비는 그런 거는 퀄리티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서 별로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내가 비 오는 날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면은 제대로 된 우비를 갖춰서 하면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일부러 비를 맞아본 적 있나요? 그 이제 그냥 우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밖에 뛰어나서 비를 맞아본 경험?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비를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어쨌든 나를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비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을 때가 가끔 있죠. 그런 충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게,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끌고 나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너무 이제 정말 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혹시 나를 데리러 와줄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으나 아주 처참히 거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겨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마룬5 보컬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저는 이제 뽀송하게 집에 돌아가는 걸 기대를 했으나 그게 그렇게 안 됐으니까 굉장히 실망하고 좀 짜증나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비를 맞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집에 가는데 너무 낭만 있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고 싶어서 맞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즐거움, 낭만과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끔씩 그렇게 무더운 장마철에 한 번씩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 타는 경험을 꼭 사서 고생한다고 하죠. 그거를 저는 좀 정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있는데 그때가 태풍이 올 때였나 장마철이었나 그때였는데 학교를 그날 비가 온다 해서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때 머리에 파지직하고 떠오른 생각이, 이거는 맞아야 된다, 이 비는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에 있는 우산을 그냥 피지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냥 혼자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사춘기의 그 젊음 이런 게 느껴져, 패기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어, 열기 이런 거 좀 식히고, 그래서 그 쫄딱 젖은 교복 입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 씻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못하는 게, 안경 쓴 사람들은 비를 그냥 맞으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물이 막 맺혀 있으면 앞이 안 보이니까.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는 안경을 안 썼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경에 뭐가 묻는 거에 대한 이 별로 강박이 생기니까 일단 비가 와서 안경에 딱 물이 묻는 순간 짜증이 확 나고 이제 불안한 거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비를 이렇게 맞아보고 싶긴 하기 때문에 렌즈를 한번 껴서 비 오는 날 자전거도 한번 타보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항상 저희가 챕터 2는 그 요즘의 계절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과연 장마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마. 사실 장마 들으면은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습하고 덥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짜증나고 막 다 온갖 게 다 안 좋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기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마 기간을 좀 낭만적으로 그리고 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를 일부러 맞아보는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주말에 쉬시면은 한번 어차피 집에 내일 쉬고 뭐 하니까 친구랑 야 뭐 해가지고 공원 갔다가 비가 오네. 에이 그냥 맞지 뭐. 그래서 그냥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되게 그거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행동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을 받는 거. 왜냐면 우산 쓴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그 경험을 하면은 되게 뭔가 특별해진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비를 맞는 거를 개의치 하는 순간 약간 좀 구려지기 때문에 아, 나 일부러 비 맞는 거야. 이거를 이 바이브로 하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날이 더우니까 감기도 이렇게 막 춥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장마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저의 로망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차박입니다. 사실 이제 비가 올 때 뽀송한 실내에서 빗소리를 듣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런 만큼 가령 실내에 있다면 실내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냐? 통창입니다. 그 빗소리도 들려야 되고 바깥 풍경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비가 온다 하면 통창이 있는 카페나 또는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 외부에서의 장마를 즐기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정점은 아무래도 차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차박은 준비물도 너무 많고 그 과정이 좀 험난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이벤트라 아직은 도전을 못 해봤지만 이번 여름에는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보고 싶네요. 그 뽀송한 실내에서 빗소리 듣는 거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동을 하고 목이 막 마르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편의점 가서 딱 뭐 탄산음료나 시원한 이온음료 하나 사서 벌컥벌컥 마셨을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마가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도 막 하필 오늘 단우산 들고 왔어. 그래서 막 비 다 맞고 막 그 찝찝함이나 짜증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딱 에어컨 틀고 누웠을 때 그 쾌감을 딱 위에서 강렬한 쾌감을 위해서 일부러 그걸 다 버티고 막 출퇴근 지하철 들어가가지고 막 비 막 있고 사람들 냄새 나고 막 축축하고 그거 다 버리고 집에 딱 와서 다 옷이랑 우산 다 던져놓고 바로 씻은 다음에 에어컨 딱 틀어가지고 딱 누웠을 때 살 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는 빗소리 계속 들리고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 전이랑 막걸리 탁 해서 먹으면서 만약에 장마 기간에 주말이 있다면 주말에 장마를 보내시게 된다면 전과 함께 막걸리 먹으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음악이랑 같이 즐기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호받는 느낌이 나니까 밖에는 막 빗 쏟아지는데 집에 딱 있으면 그게 뭔가 고요해지잖아요.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런 것도 그 장마철을 즐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계속 오니까 그거를 매일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밖을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혹시 만약에 장마철에 만약에 밖을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디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창이 있는 카페던 숙소던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셔라. 그게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비 오는 날. 저도 이제 우비랑 그 다음에 이렇게 실내에서 장마를 즐기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내가 보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창 밖이 보여야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곳을 꼭 찾아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굳이 밖에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 아닐까요? 근데 왜 그 비 오는 날 전이 매치가 되는지 아시나요? 그 기름 소리랑 빗소리랑 비슷하다고 그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전을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와 유사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전을 구울 때마다 비 오는 날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마 비 오는 날에는 근데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곳도 좋지만 이렇게 차양이 있어서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실내는 아니지만 내 위로는 이렇게 비를 보호해줘서 비 내리고 있는 외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령 이제 저희도 지금 야외에 있지만 위에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우리는 저 안에서 비를 볼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라면은 그런 곳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실내도 좋지만 안전한, 한 발자국 안전한 곳에서 비를 볼 수 있는, 그때는 이제 비의 어떤 시원한 바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물기의 어떤 축축함까지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뽀송할 순 없지만 좀 더 낭만적일 순 있다. 지금 그거 차양하니까 생각난 건데, 여러분 여름 로맨스 클리셰 아시죠?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커플이 막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가게에 있는 그 차량으로 숨어들어서 최대한 좁아야 돼. 젖은 어깨를 말리고 이거 아시죠? 본인이 지금 현재 썸을 타고 있다거나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이거 일부러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장마만이 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일단 막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 그래서 후다닥 숨어들었는데 딱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비 오니까 막 머리 싸매가지고 뛰어가고 막 그거 보이고 막 계속 어깨 부딪히고 좁아가지고, 지금에만 그런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같이 그런 걸 하실 분이 있다면 첨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클리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 비 오는 날이 그런 썸 타는 분들이나 다시 돌아와서 비 오는 날이 더 낭만 있게 느껴지고 연인들에게 더 좋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게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저는 비가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슨 그 둘의 공간이 엄청 타이트해지고 좁아진다는 건데, 그게 저는 너무 낭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그거는 비 오는 날만 느낄 수 있는 둘만의 공간이 완전 좁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걸 듣고 그렇게 썸 타는 사람이나 연인과 있으면은 비 오는 날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가득 채워진다는 게 그럴듯하죠. 엄청 돈독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시장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사실 비 오는 날 시장 들어가면 습기 확 느껴지는 거 아시죠? 우와 찝찝해, 우와 이거 뭐야. 하지만 이왕 장마고 이왕 찝찝한 거 제대로 이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의 그 노점, 그리고 안에 그 가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그런데 에어컨도 없잖아요 보통. 선풍기 하나 틀려 있고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옆에서 막 막걸리 냄새 나고. 근데 거기서가 또 주는 매력이 있으니까 막 축축하고 찝찝하고 한데 또 이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밖에서 막 빗소리 계속 들리고. 아시죠? 가게에서 밥 먹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거세지면 사람들이 밖에 오 이러면서 보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막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이왕 장마가, 왜냐면 장마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여름하고 장마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무더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시즌 어차피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대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챕터 3도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금주의 추천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장마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장마와 관련된 노래를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더 마리아스의 파라노이아와 시에나라는 곡인데요. 이 더 마리아스라는 아티스트는 라틴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보통 라틴 음악 하면은 정열이 넘치고 되게 유쾌하고 활발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우울합니다. 약간 좀 늘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은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따뜻한 나라의 우울은 이런 걸까?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장마랑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장마도 덥고 축축하고 근데 하지만은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우울감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뽀송한 실내에서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장마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제 하나씩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파라노이아라는 곡이고요. 더 마리아스의 곡입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추천할 곡도 같은 앨범이라서 저는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그냥 쭉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되게 톤 앤 매너가 맞는다 그래야 되나? 여름에 비 오는 날과 되게 톤 앤 매너가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노이아라는 곡과 또 이제 시에나라는 곡, 이 시에나라는 곡인데 이렇게 두 곡 추천드리고 혹시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쭉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민님의 추천곡을 들어볼 텐데요. 저도 장마에 듣기 좋은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고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많아서. 첫 번째 곡은 콜드플레이의 오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히든 트랙입니다. 혹시 히든 트랙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앨범에 숨겨져 있는 트랙이죠. 리스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악을 계속 재생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또 다른 음악이 나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치 중 하나인데요. 그 콜드플레이 앨범 중에서도 콜드플레이는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세계적인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밴드의 앨범 중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서도 타이틀곡이 아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앨범이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이 되게 축축하고 우울하고 동시에 아름다워요. 저는 이 곡을 듣고 싶을 때 가끔 이제 유튜브에 치면 비 오는 소리, 바닷가 소리 이런 앰비언트를 채우는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습니다. 나는 지금 듣고 싶은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유튜브로 비 오는 소리를 틀어놓고 동시에 이 음악을 틀어서 그 분위기를 제가 환경을 조성을 직접 해요. 그 정도로 이 음악은 그렇게 물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꼭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다른 곡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재즈 아티스트 팻 메스니의 And I Love Her 이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곡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And I Love Her은 원곡이 따로 있어요. 원곡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 재즈 기타리스트인 팻 메스니가 직접 편곡을 해서 발매한 곡인데요. 이 곡 또한 저는 비 오는 날에만 꼭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오보다는 비 오는 날 혼자 외로이 걸을 때 이 곡을 들으면 그 외로움이 증폭됩니다. 아주 극도로 외로워지면서 고독함을 뼛속까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승 떤다고 하죠. 그런 분위기와 감정을 배로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아니면은 이동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비록 정말 힘드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있다 생각하고 두 분 있으면 어떡해요? 두 번 있으면 그건 기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긍정적으로 마음을
그나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이 힘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즐거운 장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한 방법을 토대로 그나마 즐거운 장마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부디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초경량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